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코듀로이 자켓 예쁘네요. 아, 골덴. 네, 코듀로이 골덴. 코듀로이. 아, 네, 코듀로이. 고르덴. 골덴. 아니, 예. 이번 시즌에 또 그런 자켓을 많이 입는다고 해요. 이제 약간 스웨이드 소재, 코듀로이 소재, 아, 맞아요. 뭐 이런 많더라고요. 거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리고 좀 짧아졌고.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패딩도 이제 롱 패딩 안 입고 전부 다 짧고 자켓도 짧고. 아, 그래요? 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배꼽티 수준이던데요. 볶음 만들어야 예, 돼요? 예, 배꼽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겨울인데 추운데 배꼽을 내놓고 다녀야 하다니. 네. 어쨌든 또 우리 또 패션에 또 박종훈 팀장님도 관심이 없는 듯하지만 유행을 다 따라가는. 네, 사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7벌 정도를 돌려 입어요? 네, 돌려 입어요. 월화수목금. 그 자켓 처음 봤는데? 아, 이거요? 뭐 아니 원래 많이 입었었는데 더우니까 이제 입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7벌 가지고서 예. 돌려 입는 박종훈 팀장님 오늘은 7번째 중에 약 6번째 옷을 맞습니다. 입고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넷플릭스 아직 안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뭐 좋겠죠? 난리 났습니다. 왜요? 정말. 왜요? 예. 잠깐만요. 아유, 주가 먼저 실적이, 보겠습니다. 예, 주가 한번 봐주세요. 실적이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주가 네, 본장에서는 2% 하락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구간 4.05% 오른 715달러. 많이 안 올랐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실적은 저는 진짜 한 막 7, 8% 오르지 않을까. 야, 찢었다 뭐 이 정도 네. 수준이었군요. 저는 너무 괜찮게 봤거든요, 사실. 그래도 뭐 4%, 5% 정도 상승했으니까. 네네. 예, 뭐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뭐 TSMC, 넷플릭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재미나서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떤, 만찬회인지 뭐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입술의 모양으로 그 단어를 유추하는 어떤 전문가가 있나 봐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지금 최근이에요. 최근인데 바이든이 복화술처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술의 모양으로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해리스가 나만큼 강하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가 나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맞는 것 같다. 이건 뭐 음모론.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죠. 네.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워싱턴에서 있었던 것들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나왔고 최근에 카말라 해리스 지금 현 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과거 이민 정책의 어떤 수장으로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하게 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약간 피하는 듯한 그런 대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거죠. 최근에 싸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허리케인 네. 플로리다 주지사랑 플로리다 주지사 공화당 후보다 공화당 쪽이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와 좀 이렇게 안 좋았나 봐요. 아니 정부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근데 뭐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근데 바이든 앞에 나서서 이번 허리케인 소통하면서 잘 대응하고 있다면 해리스는 뭐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대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사실상 뭐 사전 투표는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기업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여전히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미국의 소비를 보여줬다. 그리고 GDP를 보면 주가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또 핫 이슈가 바로 우버가 익스피디아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약하는 사이트. 여행 플랫폼을 또 하는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사실. 부킹스닷컴하고 익스피디아가 또 굴지의 양대산맥. 그렇죠. 양대 산맥인데 우버가 익스피디아를 인수를 한다라는 여러 가지 내부자에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자, 이 이야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로보택시 기업이 미국 IPO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로보택시 기업에서 뭐 대주주가 이제 일본의 도요타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도 뒤에 가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보도록 하죠.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우존스도 0.37% 상승했고 나스닥 0.04% 상승을 했고요. 네. S&P 500은 0.02% 하락을 했고 러셀 2000 지수는 0.32% 하락을 했는데 사실 뭐 장 중반까지는 좋은 흐름 보이다가 막판에 다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또 작용을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맵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약간은 조용하죠. 혼조가 많이 혼조 세죠. 예, 보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인 모습이 좀 보여지고 네. 어디에 어디에 뭐 일정한 쏠림 현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좋았어요. 예, 장중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장 중반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맵을 보면 이렇고요. 나라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 보시게 되면 ASML 자체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다가 예, 오늘 뭐 일부 뭐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TSMC가 9.77%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 부양책이 나왔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추가 부양책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안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지속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이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나게 간다라는 그러한 여러 시장의 전망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중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일각에서는 중국 내에 SNS를 통해서 지금 팔아야 된다. 지금 팔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막 SNS에다가 막 뿌리는 건데 그러한 메시지가 하루 만에 5,600만 건. 5,600만이요? 네, 5,600만 건이 네. 그 중국 내에 있는 SNS에 무분별하게 어마어마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일부 중국 기업들의 어떤 조정이 일어났다. 뭐 약간 내부자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 안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예, 어떤 외신을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그냥 참고를 해서 중국 시장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변동성은 좀 극대화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4.09%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정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매 판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진화학적 긴장감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70를 기록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별 소식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TSMC입니다. 3분기 순이익이 54% 증가를 했습니다. 예, 주가 9%대 상승했고요. 연관된 반도체 기업들 동반 상승했는데 장 막판에 일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루시드입니다. 어제 제가 월모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 브레이킹 뉴스로 좀 알려드렸었는데 16억 7천만 달러의 자금 유치를 위해서 2억 6,250만 주의 예, 어마어마한 저게 한 주식 수를 10%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 보통중 옥무를 발표한 후에 마이너스 18% 가까이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일키팩스인데 3분기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 주가 마이너스 2%대 하락했다라는 소식. 이렇게 세 기업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실적 발표 기업들 뭐 아시다시피 TSMC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어제 오후에 했죠. 네, 지금 제가 오는 길에 막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보실까요? 봐야죠. 예. 먼저 근데 소매 판매 데이터부터 좀 소매 볼까요? 판매 뭐 잠깐 보고 갈게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맞아요. 예, 뭐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그대로 부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조금 어떤- 줄었더라고요. 지난주 대비해서. 맞아요. 지난주 대비해서는 좀 줄었고 뭐 예상치가 지금 뭐 24만 1,000건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뭐 그대로 부합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가 0.1%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0.5%로 상승하니까 야, 이게 좋다. 예,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소비가 어마어마하구나. 자, 이게 지금 연말까지 이어질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경기 지표가 뭐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경기 지표는 좋았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SMC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예, 지금 녹색불 막 들어와 있죠? 예. 감상 좋아하시네요. 예. 초록색. 예, 눈이 자, 편안해지는. 매출이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 상승했고 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도 57%? 57%. 예. 와. 57%.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3%가 올랐다. 저는 근데 TSMC 보면서 아, 진짜 참 부럽다. 삼성전자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마진도 마찬가지로 47.5%. 야, 예상치를 또 상회를 했어요. 마진이 다 높네요. 순이익도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 올타임 하이 이렇게 있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자,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대만 달러로 나온 거니까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가이던스도 다 좋아요. 예상치 상회했고요. 예, 완전 밴드 하단 자체가 이미 벌써 숫자가 다르네요. 예, 앞에 24라고 돼 있잖아요. 밴드 하단이 26이에요. 이미 네. 벌써.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리언 달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앞으로 가이던스도 보여줬다. 4분기. 그러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로스 마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54.7%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7에서 59%까지 마진율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3분기의 그로스 마진과 거의 마진율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하반기에도 4분기에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TSMC는 정말 나무랄 데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각 부분별 해서 매출이 지금 나왔는데 각 부분별 매출도 뭐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의미 있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동기에 15% 늘었지만 지금 3나노가요. 사실 2분기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3분기에선 20%가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AI 관련된 칩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모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2분기 비해서 5나노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네. 이번 분기에는 32%로 소폭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무게중심 자체가 5나노에서 3나노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7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랑 거의 동일한 그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의 전반적인 나라별로 봤을 때 국가별로 보게 되면 이제 북미 쪽이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이 TSMC로 많은 물량을 또 이제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수주를 또 이제 TSMC 같은 경우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71%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11%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이 10% 차지하고, 일본이 5%, 유럽은 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왜 357 저거 보는데 네, 이런 드림만 생각나는 거는 저는 진짜 금요일이라서 그래요.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3이든 5든 7이든 그냥 실적이 니나노다. 닐리리야. 예, 또 우리 고유의 민요 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금요일을 즐기고 계십니다. 비가 와가지고 정신줄이 좀 오늘 있는 것 실적이 같아요. 다 좋으니까. 예. 넷플릭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비슷합니다. 4.26% 오른 71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막 나왔어요. 막 나왔고,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네. 예, 5.12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5.4달러를 발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EPS가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이게 OTT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 뭐 만년 죽을 때까지 계속 포화 상태 아니냐 이럴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포화 상태에 비교했을 때 정말 좋은 매출 EPS 성장률을 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상승을 했고요. 매출도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글로벌 이제 얼마나 이제 구독자가 추가가 됐는가를 봤을 때 예상치가 지금 4.52 밀리언이니까 45만 명. 아니죠. 450만 명. 네. 죄송합니다. 450만 명인데. 저도 숫자 약해서 도와드리지 500만 못했어요.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무적인 숫자를 앞자리도 보여줬다. 달라졌네요. 네.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이던스도 다 좋아요. 매출 가이던스 좋고, 영업 마진 가이던스도
좋고요. 예상치보다 다 상회하는 모습. 하지만 뭐 프리 캐시플로우가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약간 뭐 노란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사실 밴드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내놨다. 네. 자, 4분기 가이던스도 좋게 나눴습니다. 네, 다 좋게 내놨고 뭐 프리캐시플로우는 약간 노란불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이게 나쁜 수준 아니 밴드 안에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멤버십, 그러니까 이제 유료 회원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미에서는 조금 예를 들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상치를 부합하다 보니까 뭐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아주 뭐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쪽에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뭐 사실 최근에 뭐 흑백 요리사부터 해서 국내에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뭐 좋은 컨텐츠들이 나왔는데 흑백 요리사가 이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뭐 여러 가지 아시아권에 있는 예,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좀 구독자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대륙별로 얼만큼 상승했는가 봤을 때 매출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미국, 북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16% 상승했다. 자, 유럽입니다. 16% 상승했다. 자, 아시아 19% 상승했다. 라틴 쪽은 9%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지금 한글로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럼 앞으로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자, 어떤 뭐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멤버십들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해요? 그렇게 오래 하나 봐요.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하루에 1일 2시간씩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죠. 뭐 주말에 몰아서 봐도 그거를 일평균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주말에 평균이니까. 8시간 몰아보기 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2시간씩 보고 있더라. 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이동 시간을 있었고. 볼 수도 있고. 예. 네. 그리고 가장 이번에 뭐 매출적으로 큰 효과를 줬던 그런 컨텐츠가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완벽한 커플? 퍼펙트 커플? 완벽한 뭐 이게 있대요. 세상에 그리고 완벽한 커플이 어딨나요? 네, 컨텐츠로 그래서 만든 거군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코브라 카이 S6 뭘까요, 저건? 저 모르겠어요. 코브라 카이. 자, 그리고 에밀리 인 페리스에서 시즌 4. 예, 저건 이거는 저도 이제 봤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에밀리가 파리를 가단가요? 예. 예, 에밀리 파리에 가다. 파리에 가다. 예, 예, 가를 시즌 빼고. 4가 또 이제 좋은 효과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베벌리 힐스라는 예, 이런 영화 뭐 이렇게 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나올 게 뭐냐 했는데 여기에 이 언급이 나왔어요.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 아, 시즌 그쵸. 2. 예. 드디어 나옵니까? 예,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에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했다. 분기별. 예, 봤을 때 광고 매출이 35% 그래도 성장했다라는 이야기. 뭐, 그리고 캐나다나 뭐 일부 뭐 그런 부분에서 또 광고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또 런칭했다라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컨텐츠가 어느 컨텐츠가 이제 앞으로 4분기에 좀 많이 나올까? 예,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지난 3분기는 너무나도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 데이터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마진에 대해서 뭐였죠? 뭐가 올타임 하이였죠? TSMC가? TSMC, TSMC에서 지금 올타임 하이가 하나 있었는데 net profit, 순이익, 예, 순이익의 올타임 하이. 지금 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도 올타임 올타임 하이고요. 하이.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뭐 56%, 55%. 근데 지금 제가 오면서 바로 지금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베팅 사이트예요.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니? 라고 했는데 지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의 여러 지지율 중에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쪽으로 이제 여론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여기서 뭔가 뒤집기 위한 어떤 강한 액션이나 정말 여러 뭐라도 좀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 인터뷰에서도 약간의 뭐랄까요, 좀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에 막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지율이 트럼프 쪽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요것도 제가 뭐 실시간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건 뭐 제가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DP 나우입니다. 지금 GDP 나우가 3.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에 대해서 지금 GDP가 어느 정도 되겠니라고 했을 때 애틀란타 연은에서 나오고 있는 GDP 나우가 3.4%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뭐 최근에 소매 판매부터 해서 전혀 경착륙,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요소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또 같이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GDP와 S&P 500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당연히 뭐 비슷한 결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GDP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기업 내에 기업이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 내수가 또 많은 소비가 또 진작이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소비와 기업의 어떤 성장세가 같이 맞물려서 또 GDP를 또 나타내는 거니까요. 또 소비의 70%가 또 GDP의 70%가 또 미국 소비를 또 소비니까. 차지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주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빨간색이 S&P 500이고 맞아요. 검정색 선이 GDP입니다. 예, 빨간색 자체는 이 성장률을 이제 S&P 500의 EPS, EPS 성장률. 예, EPS가 어느 정도 뭐 네. 성장했는가 그 해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GDP 방향을 좀 보여주는 건데 뭐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GDP가 지금 최근에 뭐 3.4% 물론 이게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이런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미국의 증시가 그래도 견고하게 조금은 버텨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 네.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또 반응할지, 또는 자금의 흐름이 지금의 약간은 다소 고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미국 시장에서 뭐 또 이머징 국가로 넘어갈지 말지, 또 중국의 부양책이 어떻게 될지, 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는 여러 가지 글로벌 마켓에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자,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버 소식 보겠습니다. 익스피디아를 인수하려고 한다고요? 네, 저도 지금 우버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예, 지금 슈퍼 앱을 향한 우버의 광폭 행보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슈퍼 앱이라고 하게 되면 우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생태계에서 네. 뭐 단순하게 지금 라이딩 서비스가 아닌 그 외에 뭐 배달부터 해서 항공, 운송 그리고 여행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넣는 그런 슈퍼 앱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강하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우버에서.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익스피디아를 인수를 할까라는 그런 제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우버가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핑크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요 차트가 지금 우버고요. 지금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버의 주가 상승이 심상치 않고 또는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지금 확장될 가능성이 좀 커져 있고, 테슬라도 로보택시에 대한 진출, 물론 아직 정확한 어떤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봤을 때 향후는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이 파이가 정말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커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전망하시는 그런 월가의 많은 분석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좀 빠르게 보게 되면 새로운 성장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여행 예약 웹사이트인 익스피디아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좀 모색하고 있다. 3명의 내부 관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익스피디아 인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몇 달 동안 자문사들에게 접근해서 이러한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구조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내부자들을 통해서 좀 나왔고, 자 우버 최고 경영자 다라 코스로샤히, 자, 이분이 사실 과거 익스피디아 CEO였거든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익스피디아가 어떤 기업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이사회에서도 비상임 이사로 역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우버와 익스피디아가 합쳐지게 된다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우버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슈퍼 앱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그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아직은 근데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초기 단계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퀄컴이 인텔을 인수해볼까? 이러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검토, 논의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버가 슈퍼앱으로 지금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데 뭐 기차, 항공편, 음식 배달, 뭐 기업 물류, 광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여행까지도
이게 뭐 항공편과 기차가 다 여행과 연결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슈퍼앱을 또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 체크를 하시면 관련한 될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다 하네요. 다 알려고 하는 네. 거예요. 예, 맞아요. 옮기는 거. 맞아요. 예. 예. 그 음식이든 사람이든 물류든 뭐든. 예. 예. 근데 이제 우버는 사람이 옮기는 거고 그렇죠. 로보택시나 뭐 로보밴이 되게 된다면 혹시나 그건 이제 자율주행이 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의 로보택시 기업이 IPO 신청한다고요? 근데 미국에 신청하네요? 미국 IPO 신청을 해요. 네.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뭐 테슬라도 이번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제 로보택시를 발표를 했었는데 포니 AI라는 기업 자체가 이 포니 AI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IPO를 신청했는데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13.4% 지분 소유를 하고 있고요. 2024년 상반기에 매출이 거의 2배인 2,470만 달러로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250대가 넘는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주행 거리 자체가 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2년 자금을 조달했을 당시에 85억 달러 가치를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 가치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으로부터 1억 달러 확보를 했고요. 하지만 뭐 전문가들은 로보택시를 구축하는데 여전히 지금 뭐 테슬라가 힘들어하는데 중국 기업이 되겠니?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몇 년이 좀 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러한 뉴스도 외신을 통해서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IPO를 신청한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로보택시 관련한 중국 기업 미국 IPO 신청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